예, 그들의 총독부에 권한 요구사항은 총독부는 중앙집중에서 제도를 철폐하고 동족을 착취하는 깡패 박충금을 타조하자였습니다. 이렇게 뭉친 단체들은 통족부로부터 두황제 폐지를 이끌어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당시 부산의 주택 문제도 몹시 시간케 했는데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대회에도 2,000명이 참가하여 어느 정도 결실을 얻어냈습니다. 부산 지역의 이런 남자를 대중중흥은행은 조선 최초의 총파업인 부산 부두노동자 총파업의 초생의 한 밑바탕이 된 것입니다. 안희자는 영남 일대의 자선가들을 김의유경에도 조직해서 우수 청년 10명 정도를 선진국으로 유학 보냈기도 했습니다. 합법적인 독립운동의 하나이기도 한 장학사학의 혜택을 입은 국문학자인 이국노와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낸 안호상 등의 유학생들은 이후 여러 분야에서 조국 독립에 힘이 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 지역에 뿌리를 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안희자는 수시로 만주와 중국을 오갔습니다. 물론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하기 위해 이 독립운동 전달이 목적이긴 했지만 목적이었기 때문에 한 번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을 당한 적도 있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결국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희자는 국내에서 독립자금, 운동자금을 조성하기가 가속 힘들다면서 만주에서 작업을 하며 독립운동을 계속할 방송을 찾아만 한다면서 농사지을 넓은 땅만이지만 조선인들을 이주시켜서 개척해볼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1926년도에 안희자는 동방인조 일제를 4개월 동안 나섰으며 지자리방법을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자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기에 마음에 담아두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학수지인 저력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중의 일부 사장으로 신문사를 경영하는 등의 언론운동에서 힘을 쏟았지만 일제의 찬압과 경영난으로 인해서 오래 지직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발해 농상을 경영하다가 일제의 택배대에서 옥사를 하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선의 3대 군강원 중에 한 명인 김태원이 안희자에게 강산을 팔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거래 중개를 주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안희자는 승낙을 하면서 자신이 구매자를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태원은 원래 백상생에서 지배생을 하는 사람으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자금을 전달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정권 쫓겨서 숨어 다니다 강산업에 손을 대었는데 엄청난 금맥이 터서 대부호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해외 운동 자금을 지원한 것은 물론이고 민족학교 설립 등 민족을 위한 온갖 사업과 단체에 후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해 농장 내에서 세운 동경 보통학교 제1회 졸업기념 사진입니다. 그 아래에는
발해 농장의 숨은 입수 기념사진이고, 여기서 왼쪽에서 두 번째가 안희재입니다. 그렇게 이 광산이 팔리기 시작하자 이 김태원은 안희재에게 술거비와 함께 7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요즘 돈으로는 100억이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안희재는 그 돈으로 발해의 고도인 만주땅 영안에 광대한 토지를 매입하고 오래 꿈꾸었던 발해 농장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목단간 상로 일부를 속촉으로 박아서 물기로 만들고 영남 지역에 이점이 300여 가구를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땅값을 나눠주는 감독 조건으로 토지를 주어서 농사를 짓게 하고 이주 농민들의 아이들을 위해 발해 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직접 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발해 농장 소문을 듣고 가난한 조선인들이 모여들어 규모는 점점 커져 갔습니다. 다른 대규모 농장들도 이웃에 들어오면서 수로는 매년 확산되어 16km가 넘었습니다. 물을 적절히 공급하고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안희재는 거대한 수문을 설치하고 중국인 수문장으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독립운동가도 발해 농장으로 모여들어서 비밀 연맹만을 구축했으며 동시에 임시정부의 자금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단고 신행에 뿌리를 둔 대종교도 동경성에 총봉사를 열고 포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초등, 중등, 여자 야간부 학교도 세워서 민족 어린이와 청소년을 교육하였는데 전국 과목 외에 한국사를 특히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안희재는 독립운동으로 직결되는 대종교 사업을 물질신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만주에서 민족종교의 고소가 다시 맹렬하게 일어나자 일제는 탄압에 나서게 됩니다. 조선어학계 회원인 이국노가 교주 윤세복에게 fon인 편지를 조작한 뒤에 국내의 대종교 지도자를 일제히 검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봉기하자, 폭동하자고 써져 있지 않느냐. 대종교가 폭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내세우게 됩니다. 그 무렵에 안희재는 건강에 좋지 않아서 요양도 할 겸 고향 일행에 머물고 있었는데 당시 조병헌이라는 밀정의 밀고로 체포가 됩니다. 이때 검거된 사람 가운데 10명이 8개월 사이에 사망했을 정도로 일제의 고문은 악랄했습니다. 안희재도 9개월 동안 가정 고문과 악형을 당하여 병세가 위중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희재가 위중하니 데리고 나가라면서 1943년도 8월 3일 목단강 인근에서 의원을 하던 친척 안영재가 긴급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안희재의 장남이 상락에게 연락해서 감옥으로 달려가 보니 백사는 뼈만 남은 몰골에 의식도 분명치 않았습니다. 이 마차를 불러서 영재의원으로 모셨으나 그는 우유부터 넘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잠시 이식을 회복한 이난지는 아들에게 집안과 동리 친척들과의 안보, 과소한 일까지 자상히 물어봅니다. 그러고는 나는 해방을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해방을 볼 수 있으니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니자는 앞날을 내다보기라도 한 듯 했고 못난 아비를 만나 너희들까지 고생이 많았다는 말을 남기고 임종했는데 그의 나이 환갑을 앞둔 59살이었습니다. 영남의 부자였던 그가 남긴 유산은 그냥 누추한 차림의 죄수복 한 벌이 전부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인으로서 돈과 돈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안희자는 혼자만 잘 사는 삶을 가는 힘들지 않았고 나는 슬픈 따라 자산가를 모으고 연결해서 독립운동 자매의 후원을 이끌면서 민족이 함께 살 길을 찾는 데 헌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음의 영상에는 그가 상반된 삶을 살았던 1호 축의꾼 김갑순의 행적에 대해 강의를 해드리도록 합니다.